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목소리 주인공 찾고 보니 방금 우원식 의장과 오대영 앵커가 나눴던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어제 정청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법 계엄 직후에 수거 대상으로 열거된 정치인들을 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는데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예.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기의 계기 되었을 것입니다. 죽을 뻔했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비속어나 욕설과는 차원이 다른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다 이런 비판이 지금 크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앞서 인터뷰할 때 우원식 국회의장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일단은 상대 의원의 생사와 관련된 저런 발언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누군지는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곧 또 잠시 후에 좀 밝혀졌었죠. 바로 그 발언의 당사자, 바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 대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발언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기의 계기 되었을 것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삼선 중진의 야당 지도부 인사라서 매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또 그 발언의 영향력, 무게감이 그만큼 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통 여야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 맨 뒷자리에 앉아 있죠. 예. 그 여야가 고성이나 말싸움을 벌일 때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라고 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망언을 했다, 더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런 막말은 누가 해도 부적절하지만 또 협치 요구하는 야당 지도부가 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해 보입니다. 물론 사실관계 조사는 마지막까지 최대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한 건지. 민주당도 의원직 사퇴를 지금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윤리위 제소, 또 만약에 국회의원 제명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당사자죠. 정청래 대표도 직접 이렇게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살 떨리고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에 치가 떨린다면서 송 대표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직접 적기도 했고요. 예. 참고로 송원석 원내대표의 어떤 그 욕설이나 발언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최근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지난주였죠. 내란 특검의 어떤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잡힌 발언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원석 특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비공개하겠습니다. 진짜 통하는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그 어제 있었던 발언 논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슈 보죠.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장동혁 홀로서기냐 외줄타기냐. 윤어게인의 지지를 받고 당대표에 당선된 장동혁 대표가 예상과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어게인의 핵심이죠. 전한길 씨와 거리를 두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 건데 김재섭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을 버린 것 같다. 찬탄파도 배척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당대표 선거 직후에는 전 씨가 뭔가 중책을 맡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지만 정작 전한길 씨는 의병에 불구하고 밖에서 활동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참고로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면회 여부도 더 진전된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윤 어게인 측에서는 당대표 선거 때와 달라진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올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김재섭 의원은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왼쪽으로 1도씩 움직여야 된다라고 주문도 했는데 다만 360도 돌아가면 안 된다. 제자리이기 때문에요. 예. 약 90도 정도만 움직여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윤 어게인 측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8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정청래 대표 등과 만나서 회동을 했는데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웃기만 했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동혁 배신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장동혁은 윤 어게인을 버렸다고. 윤 어게인 뭐 광장에 나가서 뭐 그냥 행진하면서 그때만 외치냐고. 이재명한테 가서 윤 어게인 외쳤어야지.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고. 청장 말해야 될 때는 말을 하지 않고. 장동혁은 배신 때렸고. 네, 벌써 배신자 소리가 나오네요. 근데 윤 어게인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을 외치고 또 세이브 코리아를 외치고 탄핵 찬성파를 공격해서 지지를 해줬더니 정작 이제 와서 뭐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을 의식했는지 장동혁 대표도 최근에 이른바 패널 인증제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다른 입장을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면은 제재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친한계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자 이제 친한계로서 방송에 자주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언론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라고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